이제 작업을 다 마치고 이제 주행 테스트 완전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완전 이제 아까는 카바도 여러 군데 안 꽂고 뭐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A필러, C필러, A필러, B필러 쪽에도 방금 하고 또 도어의 고무 몰딩도 다 네 군데 다 그 암수 다 갈았습니다. 이제는 국도 5호선으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잠시 후 60km 신호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약 800Hz 이하의 그 주파수의 소리는 거의 안 들립니다. 제가 이제 차선 변경할 때 깜빡이 안 넣고 하겠습니다. 한 손으로 핸드폰, 한 손은 핸들대 잡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노이즈도 느껴야 되고 또 멘트도 놔야 되니까 그거 집중하겠습니다. 타이어 소리도 거의 안 나고. (800Hz) 대역의 소리가 좀 저주파는 거의 안 들립니다. 미세하게 들리는 것 같아도 뭐 이거는 들린다고 볼 수 없는 거니까. 근데 폰에서는 그 저주파가 디젤차 웅웅 하는 엔진 소리처럼 같은 거 살짝은 날 수도 있습니다. 내비 소리를 끄는 방법 없나? 타이어가 이제 부딪히는 소리는 살짝 느껴집니다. 그 정도는 다 아무 차나 다 있는 거니까. 터널인데 이 터널에서 나는 그 반사음에 의해서 들어오는 소리, 고주파가 거의 없습니다. 고주파 거의 없습니다. 이게 차단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저음의 베이스는 안 나고 조금 더 세게 달려보겠습니다. 터널 속에 120까지 밟아보겠습니다. 저 앞 135인데 140인데 와, 터널 속에 노이즈 확실히 잡혔습니다. 좋습니다. 막 그러면 차음이 된다는 뜻이겠죠. 차음이 저 100, 그러면 와, 터널의 고주파는 거의 안 들립니다. 그냥 타이어의 굵은 소리가 약간 반사된다는 느낌. 이 원래 터널에 들어오면 차 전체에서 싹 그 고주파가 감사하는 느낌 있지 않습니까? 거기 요 테스트하기 전에, 요 작업하기 전에 G80 2022년식 터널에 들어오면 고주파 많이 났지 않습니까? 약간의 이제 베이스 음에 가까운, 베이스 주파수에 가까운 그 노이즈가 났었고, 근데 이 차는 지금 베이스에 가까운 노이즈 전혀 귀에 잘 안 들립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터널 속에 고주파 소리 거의 안 납니다. 거의 고주파 아예 없습니다. 고주파가 없고 한 부드러운 주파수, 이게 이제 하나의 단독 주파수는 아닌데 터널에서 났던 소리가 한 연하게 들리는 한 800, 900Hz 정도. 그리고 이제 원래 이 차가 200Hz부터 600Hz 그 사이 그 중저역의 낮은 주파수가 듣기 싫은 소리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물론 타이어에 펜마모도 있지만 타이어 펜마모는
그렇게 심하지는 그 정도로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물론 더 보탰겠지만은 지금은 이게 그 600Hz 미만의 그 주파수 거의 안 들립니다. 거의 안 들리고, 그리고 G80 2022년식 차는 중저음이 없는 대신에 약간의 고주파의 그 노이즈와 하이라이터를 켜갖고 고주파의 노이즈와 완전 저주파의 노이즈가 듣기 싫지는 않지만은 들렸는데, 지금은 이 차는 고주파가 거의 안 들리고 완전 저주파도 거의 안 들립니다. 그냥 그 801kHz, 2kHz 그 사이가 그냥 자연스럽게 들려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특히 더 터널에 들어갔을 때 그 약간의 그 200Hz의 톤, 타이어의 그 톤하고 또 그 쏴 하는 그 비 오는 소리 같은 그 전체적으로 들리는 그 소리가 고주파인데 그게 거의 안 들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지금 조금 더 이제 달려보고 조금 더 달려보겠습니다. 이게 내비가 띵띵거리 사서 지금 내비 때문에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그럼 70km 이렇게 가면 이 정도면 뭐 이게 노이즈라는 게 없을 수는 없는데 이 여기서 나는 그 연하게 들리는 듯한 그 노이즈가 길에 대한 피로감, 내 차가 잡음이 난다 이런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조금 달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엔진 소리죠. 엔진 소리가 이제 가벼운 소리는 아니고 약간 저 멀리서가 약간 밀도 있는 중주파 소리가 들립니다. 멀리서 나는 듯한 그 엔진 소리, 그 중음톤의 소리가 연하게 엔진이 좀 힘있게 작동하는구나 가볍게 느껴지는 게 아니고, 근데 소리가 크지는 않습니다. 핸드폰에 아마 녹음됐을 겁니다. 좋습니다. 또 카메라가 없으니까 살짝 달려보겠습니다. 엔진 소리 한번 더 들어보고 전체적인 이제 타이어 소리와 풍절음을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이제 교랑 위로 올라갑니다. 교랑 위로 올라가는데 내비 때문에 천천히 가겠습니다. 교랑 위로 세멘트죠. 아, 좋습니다. 세멘트 소리 걷지가 않습니다. 운동장 같은 흙길을 달리는 느낌입니다. 이 교랑입니다. 이게 세멘트죠. 세멘트는 원래 딱딱하게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 세멘트라는 느낌이 없습니다. 지금 90km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낙동강 다리입니다. 이게 누군가 뒤에서 자그만하게 이야기해도 이 운전자가 이게 적절한 노이즈를 느끼면서도 그 어떤 소리든 간에 다 이렇게 큰 소리가 아니라도 느낄 수 있는 수준의 분위기입니다. 이 실내의 그 소리가. 이게 이제 애초에 제 작업 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이 노이즈를 없애는 게 노이즈가 안 날 수는 없는데 나더라도 그 노이즈가 우리 귀에 듣기 싫지 않은 노이즈로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무조건 방음 매트라든가 이런 재료들을 많이 바르고 모든 그 공간을 최대한 막으려고 이렇게 어떤 재료를 양을 잔뜩 시공하게 되면 이렇게 맑은 느낌의 노이즈로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방음을 하고 차음 방진 작업을 해도 자동차는 노이즈 날 수밖에 없죠. 바닥에 이제 융탄자를 깔고 모든 내장재가 아주 부드러운 그런 거로 하게 되면 조금은 그 시트도 마찬가지고 되는데 요즘 차들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이즈가 안 날 수가 없죠. 그 롤스로이스 옛날 차들도 아주 부드러운 그 실내 카페트와
그 바닥 카페트가 그냥 우리 그 양털로 돼 있죠. 그래도 달리면 노이즈 나죠. 그때는 이제 타이어가 굉장히 부드럽죠. 그 백대 타이어라고 힐이 좀 작지 않습니까? 타이어가 좁고 작았죠. 그래서 이제 노면 노이즈가 더 적었는데 요즘 차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안 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최소한에 날 수 있는 노이즈는 잔저 그 에너지, 그 소리 에너지를 좀 듣기 좋은 에너지 행태로 바꾼다. 이렇게 이제 방음 작업을 방진 방음 작업을 할 때 어떤 소재로 어떤 위치에 얼마만큼 붙이느냐에 따라서 그 남아있는 그 노이즈를 듣기 좋게 만들어낸다. 그것도 중요한 거죠. 우리 음악 사운드 튜닝하는 것 같은 겁니다. 예, 그렇게 납니다. 지금 제 의도대로. 교량 위입니다. 달려보겠습니다. 거의 그냥 뭐 거짓말 좀 못하면 얼음 위로 그냥 가는, 물 위로 그냥 살짝 가는 것 같습니다. 거짓말 좋게 하면 이 교량 위에도 이게 좀 전에 지나왔지 않습니까? 다가닥 하는 거, 철길 같은 거 거의 못 느끼지고, 이건 이제 아스팔트죠. 조용하죠. 필요하지 않는 노이죠. 그러고 라디오 볼륨을 아주 작게 틀어도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노이즈입니다. 내비가 움직일 때는 이제 천천히 가겠습니다. 근데 뭐 저속이나 지금 이제 시속 70km인데 70km나 100km를 한참 넘어나 그 노이즈 양이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 풍절음도 뭐 이렇게 난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는 나지만은 풍절음이 좀 나네 이런 게 아니고, 이 교량 위에죠. 아스팔트가 아니고. 지금 조금 전에 교량 연결되는 그 부분 지났지 않습니까? 거의 안 들리지 않습니까? 요 끝나는 부분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같은 소리 조금 좀 크네. 그럼 또 달려보겠습니다. 달렸다 말았다. 엔진 소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와, 좋습니다. 적절한 엔진의 어떤 에너지감을 살짝 느끼면서 차가 좀 묵직합니다. 이게 매트가 전체적으로 몇 킬로인지 모르겠는데 6킬로, 3, 40킬로 정도. 하문더 킥다운처럼. 좀 전에 RPM이 4000 RPM 좀 넘었었거든요. 이게 좋습니다. 엔진이 약간 이제 앞범버 쪽에서 이렇게 이제 엔진 소리가 가운데 뭉쳐서 나는 게 아니고 좌우로 살짝 퍼진 듯한 느낌의 중심 에너지가 가운데 있지만은 살짝 좌우로 퍼진 느낌의 엔진 소리가 부드럽게 들리면서도 크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감은 엔진의 움직이는 토크, 마력의 에너지감은 느껴집니다. 이게 엔진 소리 적당히 있으면 아주 소행 3기통 엔진 소리가 아닙니다. 이게 좋습니다. 엔진 소리도. 한 번 더. 지금은 5500 잠깐 올라갔는데 5500 올라갔을 때는 엔진 소리 위치가 조금 이제 엔진 쪽에 난다는 느낌. 그래도 이 악을 쓴다는 느낌은 아니고 엔진이 이게 고주파가 거의 안 나옵니다. 지금 고주파가. 지금 조금 전에 다리 지나도 괜찮지 않습니까? 나중에 터널로 한 번 더 들어가 보겠죠. 터널이 이제 3개, 짧은 터널이 3개인데 아주 좋습니다. 70km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골똘히 생각하고 운전을 해가면 이 노이즈가 내 차에서 잡음이 나네 이런 것을 못 느낄 수준입니다. 그냥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럼 쭉 달리면서 저 터널 속을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터널 밖과 터널 안의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시속을 좀 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게 달리면 터널에 가면 샤 하지 않습니까? 지금 110km 정도 수준으로 쭉 가보겠습니다. 정말 조용합니다. 지금 120km거든요. 터널 입구에 잠깐 도로 소면이 안 좋기 때문에 낮고 들어오고 나서는 괜찮습니다. 조금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터널에 너무 혼자 테스트 한다고 너무 세게 밟아서 보통 가는 수준으로 한 80km, 70km로. 타이어 공기압이 지금 38 뒤에는 41 있는데 좀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공기압을 저만큼 왜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 타이어 공기압이 지나치게 많으면 이제 쓸데없이 노이즈는 많이 날 수 있죠. 지금 앞에는 38, 뒤에는 41 됩니다. 그래도 뭐 괜찮습니다. 타이어 노이즈 그리 없습니다. 좀 쾌적한 느낌의 노이즈, 표현을 하자면 쾌적한 느낌의 노이즈. 오른쪽 커브에 이게 완전 주의하십시오. 고주파와 중주파, 저주파의 소리는 거의 잘 안 들린다. 들리겠지만은 귀에 잘 안 들린다. 아주 훌륭합니다. 차도 조금 묵직해졌다는 느낌. 이 천천히 달리면 거의 노이즈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옆에 사람하고 아주 낮은 톤으로 이야기해도 뒤 사람하고 전혀 신경 쓸 거 없다. 오히려 서니까 엔진에서 벨트 소리가 나네요. 벨트 소리가. 저 엔진 벨트 소리 맞지? 펜벨트 징징징징 하는 거. 펜벨트를 교체해야 됩니다. 이게 펜벨트 소리가, 이게 원래는 이게 작업하기 전에는 잘 안 들렸는데, 왜 주변 노이즈가 하도 많이 나니까 가만히 있어도 주변 소음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차음이 잘 안 되니까, 차가 안 움직여도. 그런데 지금은 펜벨트 소리가 생생하게 납니다. 차가 이제 고요하니까, 실내가 고요하니까 그 엔진의 그 펜벨트 소리가 나는 거죠. 그전에는 외부에서 차 달리는 소리, 먼 소리 이래가지고 그 소리가 잘 안 들렸었는데, 낮겠지만은 그게 귀에 들어오지 않았죠. 왜? 주변에 어슬퍼리한 노이즈들이 자꾸 타고 들어오니까, 펜벨트가 명확한 느낌으로 들리지 않았던 거죠.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무튼 작업은 좀 성공적이고 고생한 보람이 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걸렸는데 잠시 후 오디오 투닝하듯이 방음을 했습니다. 그냥 무작정 방음이 아니고 VV의 중요한 부분은 좀 더 디테일하게 그래서 제 의도대로 소리가 좋습니다. 노이즈 소리가 좋습니다. 노이즈 소리가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오디오는 교체 안 했습니다. 알가리도 안 했고 이 찾아보니 전혀 라디오도 안 듣는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건 있는데 OEM 이 순정 소리로 제가 사운드 투닝하는 음악을 넣어가지고 한번 사운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완전 조립해서 이제 카센터로 차 갖다 주러 가는 길입니다. 어제는 타이어를 교환하기 위해서 그냥 실내 내장재 조립 다 못하고 주행했을 때의 소리하고 지금은 타이어도 갈고 타이어 주변 4곳 힐 베이스에 방음 작업도 다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제 타이어 힐 베이스 4곳에 방음 작업 안 하고 실내 내장재를 다 부착하지 않고 주행했을 때와 비교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실내 내장재 A 필러, B 필러, 그리고 도어의 몰딩, 트렁크의 내부 카바 이런 것이 빠진 상태에서 타이어 4곳에 힐 베이스 쪽에 방음 작업을 안 했었고 또 타이어도 교체를 안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완전하게 다 끝난 상태죠. 그러면 똑같은 도로를 비슷한 속도로 달려보면 이 두 상의 이제 노이즈 테스트가 되겠죠.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전체적으로 노이즈 소리가 좀 깨끗해졌습니다. 깨끗해졌고 듣기 싫지 않는 소리, 잡음이라는 어떤 느낌보다는 주행하면 이 정도 소리는 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수준의 그런 노이즈입니다. 엔진 소리가 어떨 때는 들려지고 어떨 때는 안 들려지는데 주변이 좀 더 조용해지거나 엔진 상태가 좋아지면 엔진 벨트, 체인 벨트 착착착착착 하는 소리가
나는 날 때도 있고 안 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밤이 아니라서 그런지 밤이 아무래도 조금 조용하지 않습니까? 주변에 이제 차음을 도화와 바닥 이는 타이어 쪽에 차음은 다 했지만은 트렁크 바닥하고 휀다. 그래도 유리를 통해서 들어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보다는 주간이 조금은 더 차음의 상태가 조금은 덜하겠죠. 뒷소리 이 방음 작업을 하기 전에는 뒷소리가 아주 많이 들렸는데 뒷편에서 지금은 이제 뒷편에서는 거의 바퀴가 그냥 굴려서 딸려온다는 느낌. 바퀴가 붙어서 그냥 저항 없이 이렇게 이제 구불러서 빙글빙글 돌면서 그냥 딸려온다는 그런 저항 없이 딸려온다는 느낌의 그 노이저. 이제 고무의 느낌. 고무가 딸려오면서 발생하는 그런 느낌의 노이즈가 살짝 나고 앞쪽에는 기본적으로 타이어 그 노면 소음이 좀 납니다. 그런데 앞쪽에 타이어 노면 소음은 조금은 좀 그 부드러운 느낌, 그러니까 밀도가 약한 그 소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세게 단단하게 들린다는 것이 아니고 부드럽게 들린다는 느낌. 지금은 엔진의 그 벨트 소리 나네요. 승승승승승승 하는 소리. 여기서 이제 좌회전을 하면 노면이 조금 안 좋은 2차선 도로로 가볼 겁니다. 타이어 도로를 자꾸 이제 이렇게 보수 공사를 해가지고 노면이 좋지 않는 상태로 한번 가볼 겁니다. 어제도 그쪽으로 갔으니까. 차는 조금 묵직한 느낌이 좋습니다. 원래 이 차가 제네시스 G380이 좀 묵직한 느낌인가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 방음 작업을 함으로 해서 좀 더 묵직해졌다는 느낌. 우리가 오디오를 달다 보면 뭐 한 50km, 100km 이 제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방음 작업하고 그거 하고 나면 차가 좀 묵직하다는 느낌이 오거든요. 누구나 느끼는 겁니다. 근데 이 차가 전체적으로 방음 재료가 타이어 4곳 휠 베이스 쪽도 있지만은 바닥, 도어, 트렁크 바닥 다 이렇게 시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에너지 무게 전달이 무게 분포도가 차 전체를 이렇게 분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차가 조금 묵직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1차선이 지금 노면이 안 좋네. 여기가 1차선으로. 도로가 갈라진 대로 가도 울리는 소리 거의 안 납니다. 조금은 느낌은 오는데. 지금 측면에 왼쪽에 북중앙분리대 그 존재감을 못 느낍니다. 보통 중앙분리대가 이렇게 측면에 있으면 여기에 소리가 이게 샤샤샤샤 나는데 거의 안 들립니다.
그만큼 이제 차음이 잘 됐다는 증명이 되겠죠. 약간 오르막 시속 한 100km 가까이 달려봅니다. 도로가 좋으니까 차 바퀴 소리가 거의 안 납니다. 내비 소리가 안 나도록 해서 달리겠습니다. 지금 가만히 있으면 엔진 벨트 소리가 살짝 나고,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출발을. 엔진 소리가 듣기 좋습니다. 엔진 소리가 전방에 과속 소리가 방지턱이 적다고 해서 소형 엔진 소리라는 느낌이 아니고 3700cc 엔진이지 않습니까? 이 차가 380이니까 3000 몇백 cc 되겠죠. 그 cc의 그거 질량, 엔진 cc의 질량이 느껴지면서 소음이 부드럽게 조금은 멀리서 그렇게 좀 연한 느낌으로 들어옵니다. 어느 특정 주파수가 막 세게 휑 이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 주파수가 넓게 분포대가 들려집니다. 그래서 듣기 좋습니다. 약간 저음쪽 이제 낮은 톤의 엔진 소음도 들리고, 여기 오르막이네. 이제 가을이라 단풍이 슬슬 이제 이렇게 짙어가고 있습니다.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오르막. 느낌 좋습니다. 차의 그 무게감, 묵직함, 엔진 소리하고 조화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또 개청하고 약간의 그 단풍이 살짝 이제 물들어가는 그런 분위기에 그 엔진의 소리하고 이거 궁합이라 합니까? 잘 맞습니다. 느낌이. 드라이버를 하는데 만약 차를 가지고 드라이버를 즐기는 분이라면 아주 기분 좋은 어떤 그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상큼한 느낌. 그 노이즈 소음이 그 뭐 타이어 바람 소리 모든 그 소음이 이렇게 저 맑은 가을 하늘을 보는, 지금 현재 맑은 가을 하늘을 보는 그런 느낌의 소음입니다. 이 소음이 이렇게 뭐 어둡게 들리고 무겁게 들리고 끈끈하게 들리는 것도 많거든요. 그러고 귀를 자극하는 소음도 있고, 그런데 그러한 소음이 아니다는 것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소음은 전혀 없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차에서는.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소음이
맑은 가을 하늘을 보는 것 전방에 같다.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도 이렇게 조금은 신경을 썼습니다. 이 견적보다는 좀 신경을 좀 써서 작업을 했고, 어린이 보호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대로 과연 이게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을까? 그 내가 생각했던 대로 노이즈를 줄이고 생각했던 대로 그 노이즈 소리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노이즈의 음색이죠. 그래 그것이 제 의도대로 이게 이제 어려운 겁니다. 이 어려운 거. 오디오 작업할 때는 제품의 특성과 선재, 특징, 그리고 또 마지막 튜닝할 때 또 여러 가지 주파수 대역과 앰프 출력, 그리고 또 그 여러 가지 또 뭐 페이지 기능, 타임 딜레이 기능, 출력 그 편차를 두면서 주파수하고 잘 조합하면 원하는 대로 이끌어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근데 이거는 노이즈를 내가 원하는 음색으로 내고 싶다 했을 때 그게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렇게 튜닝을 그 사운드 튜닝을 하면서 음악을 들어보지 않습니까? 이제 정차 상태에서. 그러면 그 엔진의 그 울리는 소음, 그게 진짜 많이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음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거죠. 그 웅웅 하는 소리에 대해서. 근데 그런 거 하면서 이제 방음 작업도 하고 뭐 여러 갖가지를 해봤지 않습니까? 오디오를 장착하면서 어떤 형태로 방음을 해야 되겠다, 어떤 소재를 써야 되겠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음악을 인클로저를 만들 때도 인클로저 내부에 어떤 재료를 써서 어떤 소리를 내야 되겠다. 현재 이 차는 이 스피커는 이런 특징을 내고 있으니까 그런 거를 자꾸 이제 연구하고 경험을 이제 축적하면서 이 차가 이제 음악은 안 달지만은 노이즈 잡음, 주행 중 잡음을 잡기 위한 작업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잡음을 없앨 수는 없다. 100% 이제 뭐 그래서 조금은 나을 수밖에 없는데 이 잡음을 어떻게 우리 운전자의 귀에 거슬리지 않는 잡음으로 변행을 시킬까? 잡음을 다운시키면서도 어떻게 하면 나머지 잔여 잡음을 듣기 좋은 소리로 변행을 시킬까? 우리가 듣기 좋은 소리는 뭘까? 저음일까 고음일까? 뭐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차에 대해서는 이제 그러한 것을 이제 좀 거숙지해서 그래서 이렇게 결과물을 만들어 도출해낸 겁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여기가 또 도로면이 안 좋습니다. 지금 65, 70km. 뒤에 꼭 마우라 웅 하는 소리는 마후라 소리 같지만 아닙니다. 이게 타이어 펜마모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입니다. 타이어가 펜마모가 일어나면 윙 우르르 이럽니다. 세게 가면 윙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소리가 뒤에 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타이어 소음, 도로 노면 소음이 지금 많이 나고 있고요. 도로 소면 소음이 나는데 어딘가 모르게 이 노면 소음을 흡수하는 어떤 부위가 지금 잘 없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예, 600Hz 대역, 뭐 중심 주파수가
다이아 소음이. 신호가 또 받쳤네. 이 새 길로 해서 가보게. 길을 골고루 가봐야 되니까.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뒤쪽에서도 드럼과 바닥 쪽에서도 좀 잘 차단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달려보겠습니다. 엔진 소음은 좋습니다. 엔진 소리도 괜찮고. 약간 풍절음도 나고 100km 넘어가니까 그 풍절음도 납니다. 요 언덕을 넘어가면 제 가게가 오른쪽 편에 있습니다. 근데 가게 안 들어가고 이 도로로 좀만 가면 더 한적합니다. 쫙 한 120km 쭉 밟아보고 올 겁니다. 저기 오른쪽이 우리 가게입니다. 6교인데 오른쪽 국밥집 있죠. 이어 60km 단속 카메라가 있고 여기서부터 쭉 가야 됩니다. 키로수를 한번 보십시오. 키로수 지금 한 110km. 하체의 소리는 좋습니다. 하체 고무 말이 있는 거. 이 정도면 좋습니다. 지금 120이죠. 앞에 계기판 속도로 120. 크게 120으로 가도 그렇게 크게 소음은 많아지진 않습니다. 풍기름도 그리 심한 건 아닙니다. 이 정도면 뭐 특별히 이 차가 노이즈가 많고 그런 건 아닌데 차도 오래되고 했으니 아마 차주분께서 좀 조용히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을 때는 아마 이런 소음들이 많이 귀에 거슬 것 같습니다. 뭐 우리 같은 경우야 음악 틀어버리고 이러니까 뭐 상관없는데 음악을 그렇게 즐겨 듣지 않으면 이 소음이 다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골똘히 생각하시는 분들은 음악 안 듣고 운전하면서 골똘히 생각하실 때는 이런 소음들이 방해를 많이 할 만큼의 수준의 소음이 들립니다. 지금 길이 안 좋으니까 많죠. 지금 조금 전에 길이 안 좋으니까 소음이 많죠. 일단 소음은 타이어를 굉장히 부드러운 타이어에 넣는 게 굉장히 덕입니다. 이 타이어가 펜마모가 일어나는 상태의 타이어입니다. 지금 현재 아직 새 타이어를 교체 안 한 상태고 거의 한 100km 되면 이게 풍주름이 왼쪽에 도화 쪽에서 나옵니다.
하체 그 텐션은 좋습니다. 지금 잡음도 없고 아주 좋습니다. 오른쪽 커브에 주의하십시오. 현재 GV380입니다. 2014년. 타이어가 만약에 부드러운 타이어로 새 타이어를 넣었다면 현재 이거보다 소음이 좀 많이 줄어드는데 얼마 줄지는 모르겠지만 3분의 1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소음에 민감하신 분한테는 신경이 쓰일 수 있고, 그리고 또 왼쪽에 여기서 풍절음이 100km 넘어가면 납니다. 100km 넘어가나 120km 넘어가나 별 차이는 없는데, 뭐 이 차를 가지고 180, 200 타시는 분은 아닐 것 같으니까 통상 뭐 120까지 이제 밟아보고 왔는데, 이제 현재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DB 측정기를 DB를 잴 수도 있지만은 현재 제가 그냥 핸드폰에 녹음하는 거 그대로, 이 핸드폰 울트라 20입니다. 그대로 이 형태로 그대로 작업 완료되면 또 달려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핸드폰에 그 스피커를 통해서 노이즈 양을 들으면 안 되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핸드폰에서 나는 소리를 오디오 시스템 기기를 통해서 블루투스나 제일 좋은 거는 억스를 통해서 들어보면 베이스 소리, 점 소리 이게 다 엄청 잘 들립니다. 이어폰으로는 이제 점의 그 노이즈는 잘 안 들리고, 조금 전에 중음, 아까 600, 400 요 대역의 주파수가 지금 많이 나거든요. 그게 중심 주파수로 해가지고 좌우로 지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리는 이어폰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어폰 소리에서 나는 600Hz 중심 주파수를 가진 노이즈와 오디오 시스템으로 통해서 들리는 600Hz 중심 주파수를 가진 노이즈는 또 듣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듣는 게 느낌이. 그래서 이제 작업을 이거 하는데 잠시 후 60km 많이 걸립니다. 이 하루 만에 하는 거 아닙니다. 구간입니다. 한 5일 정도 걸립니다. 그래 해가지고 또 한번 달려볼 겁니다. 지금처럼 똑같은 도로를. 여기가 제 가게입니다. 제 가게 앞에는 안 쓰고 뒤쪽 여기가 주차장입니다. 여기서 작업을 다 합니다. 여기서 투닝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이제 다 왔습니다. 이 차는 2022년 G80 차량입니다. 이 노이즈를 우리 가게에서 나가서 아까 그 국도 5선 쭉 100km, 120km 달리던 도로를 한번 가볼 겁니다. 그러니까 2014년 G380 차량의 그 소음하고 주행 중의 소음하고 2022년 G80의 주행 중 소음을 이 핸드폰으로 울트라 22 핸드폰으로 한 담아 보는 겁니다. 잠시 후 시속 60km 과속 신호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14년식 그 G380은 아마 타이어가 19인치쯤 될 것이고 18인치나 19인치고 현재 이 GV80 22년 GV80은 20인치입니다. 타이어가 시리즈가 낮은 타이어죠. 그래서 아마 기본적인 도로 노면 소음은 더 많이 날 확률이 있는 거죠. 그리고 외부 자동차 달리는 소음 이런 거는 이 차가 좀 적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 차의 노이즈는 그 타이어 마찰 노면 소음이 그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좀 가벼운 느낌의 노이즈입니다. G380보다는. 저 가다가 이제 100km, 120, 110km 요 사이 120 그 사이 한번 달려보자. 이 100이잖아. 지금 이제 내비의 속도가 100인 게.
깔끔한 소음입니다. 이 차는 380보다는 소음이 깔끔합니다. 귀를 자극하는 느낌이 없는 소음. 그 380은 한 300, 600 뭐 요 부근에서 그 노이즈 소음이 났는데 이 차는 그 부분에 노이즈 소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자잘구리한 소음들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퍼져 있을 뿐이고 특정 구간에 그 노이즈 소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380은 뭐 낮게는 200Hz, 높게는 600Hz 그 사이에 좀 이렇게 증폭된 그런 느낌이 나는데 이 차는 지금 그게 없습니다. 너무 세게 가지 마라. 120이나 가야 비슷하게 느낄 수 있지. 130이게 내려가는 길 지네오핀가 아이가. 이 차도 터널에서도 그 노이즈가 많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이 터널의 노이즈 지금 130 내비에 130인데 네, 저기서 이제 유턴하자. 아까는 그 380은 이 터널을 통과 안 했었는데 지금 이 차는 이제 오디오 기본적으로 장착하면서 방음한 아주 가벼운 방음 차음 수준이고 지금 작업할 차량은 이제 완전한 이제 차단 차음 방음을 할 겁니다. 근데 그걸 하고 나서 이제 터널을 통과해 봐야 되겠습니다. 약간의 그 낮은 톤, 이제 뭐 100Hz 이하의 낮은 톤의 가벼운 소음, 거기 주를 이루고 뭐 200, 300, 600, 뭐 800 요런 노이즈는 지금 거의 없습니다. 지금 G80은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 차가 더 노이즈가 훨씬 없는 거죠. 유턴하고 다시 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게 엔진이 이렇게 RPM이 이렇게 칙칙 올라가도 380보다는 엔진 소음이 거의 안 들리고 뭐 이 차는 뭐 소음 때문에 뭐 방음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는 차 같습니다. 조금 전에 교량 위에 소음이고 교량 위에는 항상 그 아스콘이 아니고 시멘트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노이즈가 많이 나는 거죠. 그리고 터널에도 보면 보통 보면 아스콘으로 안 돼 있고 바닥이 시멘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멘트 이게 타이어에 그 마찰음이 많이 나고 터널의 양백은 다 타일 종류로 되어 있죠. 타일 뭐 이끼 뭐 이물질 붙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사람이 잠올 때 소리가 샥 나줘야 노이즈가 나줘야 잠을 깨니까 터널에서는. 그래서 아마 타일 위주로 해서 이 타이어의 그 반사음이 꽉 차는 거죠. 반사음이 아스콘보다는 또 이렇게 바닥이 이제 세멘 아스팔트가 아닌 그 세멘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아스콘이지 않습니까? 터널에 반사음이 없고 차이가 많이 나죠. 또 여기는 이제 아스콘이 아니고 세멘트 도로에 반사음이 나는 터널. 그런데도 이게 별로 그게 소음이 많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차하고 이 제네시스 G80 이 현재 이 차량하고
제네시스 G380 그 10년 전에 차량하고 그 노이즈 지금 이제 테스팅 하는 건데 그냥 우리 기로 들었을 때 장비로 측정하면 아주 미세하게 우리 기로 못 느끼는 수준까지 이제 뭐 비교 분석할 때는 필요한데 지금 우리는 기로 확연하게 느껴야 돈을 쓰는 보람이 있고 또 그 기로 느껴야만이 어느 때 주파수 대역이 많으니까 어느 부분에서 많이 나겠다 감지를 하고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이제 허범제를 이제 적용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 핸드폰은 이제 우리 기보다 더 많은 낮은 톤의 노이즈를 잘 감지합니다. 우리 기보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핸드폰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10년 전에 차 제네시스 380은 200, 300, 400, 500, 600, 700 요 톤 이게 우리가 중음의 낮은 톤의 그 소음이 밀집돼 있고 이 차는 이제 소음을 하자면 그 톤보다 조금 전에 그 주파수 톤보다는 조금 더 높은 톤이 살짝 나오고 200Hz보다 더 낮은 톤이 살짝 나옵니다. 근데 많이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귀에 이제 부담이 없는 거죠. 오른쪽 커브에 주의하세요. 현재 지금 나는 소리는 거의 이제 노면 소음이고 아까 이 G80은 아까 130까지 해도 풍절음이 거의 안 들리지 않습니까? 이제 다 왔으니까 핸드폰 녹화를 끄겠습니다. 제 차가 체어맨인데 누체어맨 오래된 차죠. 한번 달려보는 겁니다. 소음이 어떻는지. 쭉 달려서 저기 터널에 들어가서 소음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저도 앞쪽 타이어 쪽에 휀다 이쪽에만 방음을 했습니다. 오디오는 장착되어 있지만은 전혀 다른 쪽에는 방음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냥 풍절음이 많이 납니다. 우글우글 바퀴에서 나타나는 우글우글우글 하는 그런 느낌도 많이 나고 엔진 소음은 이미 날 수가 없죠. 나고 있지만 다른 소음이 원체 크니까. 저 타이어는 조금 이제 이게 소음이 제일 없는 쪽으로 꽂으려고 항상 알아보고 노력하고 그렇게 꽂아 왔습니다. 타이어에서 많이 느끼거든요, 노이즈가. 누처음엔도 뭐 생각보다 이게 노이즈가 원래가 그리 많이 심한 차는 아닙니다. 약간 묵직한 느낌의 그 노이즈가 좀 날 뿐이고 제가 이제 차가 풍절음이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유턴을 해서 한번 또 달려보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 정차했을 때 노이즈죠, 제 차가. 저음이 좀 많이 발생합니다. 많이 발생하지 않지만 가솔린이지만은 저역 쪽에 노이즈가 좀 들립니다. 엔진 소리, 엔진 배기음 이런 게겠죠.
또 한번 쭉 달려보고 또 우르르 하죠. 이렇게 우르르 한 이거는 이제 미션하고 그 조인트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제 뭐 일명 번개탄 조인트 쪽하고 그게 안 좋아서 우르르 그거는 이제 기본적인 일반적인 노이즈는 아니고 좀 달리면 그 노이즈는 안 납니다. 이번에는 이제 아까는 100km 넘게 달렸으니까 지금은 한 8, 90 이래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타이어의 그 마찰음이 높은 톤은 아니지만은 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지금은 안 나고. 이게 터널 속에 들어왔을 때 전반적인 노이즈가 좀 많이 나는 편이죠. 지금 시속 이제 8, 90 수준인데. 터널과 터널 아닌 길을 편차가 많이 나죠. 저 차도 이제 풍절음만 없으면은 거의 시끄러운 차입니다. 엔진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엔진 소리는 G380 방음했던 차량이 더 듣기 좋네요. 저 차는 엔진이 3600cc 같은 cc인데 이제 엔진의 그 cc 그 질량이 많이 느끼지는 않습니다. 또 이 처음에니 만들 때 또 아무도 쌍용에서 그동안 잘 나갈 때였습니다. 나름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차기 때문에 노이즈 이런 거는 다른 차보다는 조금 적게 나는 편이죠. 그리고 이제 앞쪽 타이어 하고 핸다 쪽에 제가 허범제를 많이 넣습니다. 차음보다도 허범하기 위한 소재를 많이 넣었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